도연 씨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아래쪽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제가 은주 씨의 말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져 넣습니다. 은주 씨가 제 목에 팔을 감으며 더 깊은 키스를 원했어요. 도연 씨 몸이 달아올라요. 제 손이 은주 씨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주 씨가 작은 숨을 내며 몸을 떨었어요. 은주 씨, 저도 참기 힘들어져요. 어떡해요? 제가 은주 씨의 손을 제 가슴팍으로 이끌었어요. 이렇게 심장이 뛰고 아래쪽도 이상해요. 은주 씨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이 나이에도 그런 게 되는군요. 당연하죠. 은주 씨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30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사랑할 수 해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가 산골 민박집에서 만난 한 여인과 이런 관계가 되다니 과연 이 늦은 사랑은 해피엔딩일까요? 제 이름은 강도연, 올해 62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겪은 일이에요. 서울에서 30년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아내 수준이와 함께 한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 수준이가 갑자기 최장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의 투병 끝에 결국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어요. 혼자 남은 서울 아파트는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를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친구 철수가 강원도 산골 민박집을 추천해줬을 때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마침 아들도 미국 유학 중이어서 굳이 서울에 머물 이유가 없었거든요. 가을이 막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춘천행 무궁화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기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조금씩 단풍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준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강원도 여행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항암 치료로 지친 아내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멀어지는 게 불안하다며 하루 만에 돌아왔었죠. 춘천에서 다시 시골버스로 갈아타니 상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솔밭 민박집이라는 송을시로 쓴 간판이 저를 맞아 주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짐을 끌고 걸어가는데 공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앞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에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강도연입니다. 아, 서울에서 오신다던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분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은주라고 해요. 이 민박집 운영하고 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말끔히 정리된 앞마당과 깨끗한 신발장이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혼자 오신 거죠? 네, 혼자입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 서로의 처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혼자라는 단어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주 씨가 제 짐을 보더니 안쪽으로 손짓했습니다. 방부터 보고 결정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 알아봐 드릴게요. 그런 배려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인심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주 씨가 안내해준 방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뒷산의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이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 샤워실은 따로 있어요. 깔끔하네요.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은주 씨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은 몇 시쯤 드실까요? 아,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혼자 드시기 불편하실 텐데 제가 간단히 차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은주 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원래는 남편이 시작한 일이었어요. 공무원 퇴직하고 시골에서 뭔가 해보자고 은주 씨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올해 58살이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가끔 연휴 때나 내려와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아내를 2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잠이 안 와서 힘들어요.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저도 그래요. 이 집이 밤마다 너무 커 보여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만 아는 그 특별한 공허함을 공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 씨가 매실차를 내왔습니다. 직접 담근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여기 오길 잘했네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이런 곳에서 살기가. 은주 씨의 얼굴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은주 씨가 서둘러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급하게 뛰어나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은주 씨가 미끄러졌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인 낙엽에 발을 헛디딘 거였어요. 아, 발목이 은주 씨가 얼굴을 찌푸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부축해 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은주 씨의 몸이 제 팔에 기댔을 때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천이었거든요. 죄송해요. 괜찮으니까 놔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은주 씨를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주 씨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방에 앉히고 보니 발목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파스 같은 거 있으세요? 욕실 선반에 있어요. 제가 파스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발목에 발라드렸습니다. 은주 씨가 작게 신음하며 몸을 움찔했어요. 아파요? 너무 세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간지러워서. 은주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은주 씨를 여성으로 의식하게 되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과 가늘고 예쁜 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에 도움받기가 어려워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매일 맛있는 밥까지 해주시는데 그날 저녁은 제가 간단한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은주 씨가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어요. 남자분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아내가 아플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말에 은주 씨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부인을? 그럼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부러워요. 저희는 10년밖에 못 살았는데 서로의 아픈 추억을 나누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마을에 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밤까지 계속 내렸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에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집 전체가 캄캄해지면서 조용해졌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은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주 씨는 어떠세요? 촛불 좀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은주 씨가 촛불을 켜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촛불빛이 은주 씨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런 날엔 무서우시죠? 혼자 있으면 좀 그래요. 은주 씨가 제 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갈게요. 정이 올 때까지. 촛불 아래 보이는 은주 씨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은주 씨를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소리가 거세게 들렸고 가끔 바람에 나뭇가지가 창을 두드렸어요. 은주 씨가 그 소리에 움찔할 때마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무서우면 제가 은주 씨 방에 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편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둠이 오히려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에 친구들도 있을 텐데 친구들 만나면 아내 이야기만 나와요. 그게 힘들어서 저도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재혼 이야기를 해서 은주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바람 소리가 들리며 집이 흔들렸어요. 은주 씨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무서워서. 괜찮아요. 저도 놀랐어요. 은주 씨의 손이 제 팔에 닿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둘 다 그 손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의 얼굴도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네. 은주 씨가 제 눈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방이 환해졌어요. 은주 씨가 급히 손을 떼며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왔네요. 이제 가볼게요. 은주 씨. 하지만 은주 씨는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의 따뜻한 손의 감촉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어둠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팔을 들어 올려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끝에 남아있는 미세한 온기가 마치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나를 괴롭혔다. 전기가 들어온 순간 그녀가 황급히 손을 떼고 나간 이유가 궁금했다. 혹시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나? 아니면 그녀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을 느꼈는데 그 감정이 낯설어 도망친 것일까?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창밖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고 그 소리는 내 마음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은주 씨를 마주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색한 상황이 두려웠다. 부엌에 나가보니 그녀는 이미 없었다.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시장 보러 가요 라는 짧은 문구. 그녀의 송글씨는 단정하고 예뻤다. 하지만 그 메모는 왠지 모르게 나를 피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전 내내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혹시 어젯밤의 일 때문에 그녀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은 아닐까? 늦은 점심때가 되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휴대폰을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모를 남겨두고 잠시 외출을 하기로 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읍내버스 정류장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대화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은주 씨가 돌아왔다. 등에 커다란 짐을 메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나는 급히 달려가서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길을 사양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평소와 달리 차가운 말투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은주 씨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식사를 마쳤다.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나는 홀로 남겨진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날 이후 은주 씨는 나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다. 식사 시간도 엇갈리게 하고 마주치면 급히 몸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갔다. 그녀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음을 늦추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일주일쯤 그렇게 지났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섰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은주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무세운 일이세요?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고기 톡톡톡톡. 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정전되던 날 밤 이후로 계속 이상해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다. 그날 밤이 문제예요. 무세운 뜻이죠. 제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녀의 고백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실 나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감정이요? 남편 죽고 처음으로 남자분한테 느끼는 소며 초정야의스 고네? 그녀의 말이 내 심장을 강타했다. 나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은주 씨. 예? 등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안 돼요, 우리 나이에? 그리고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은주 씨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나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오랜 외로움이 빚어낸 거대한 공허함의 바다에서 서로의 등불을 발견한 두 개의 배와 같았다. 도연 씨, 정말 괜찮을까요? 무엇이든 천천히 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혼자 감내해야 했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삶의 무게에 대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조심스럽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대화 이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였다. 마치 갓 시작된 사랑의 감정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사춘기 소년 소녀들처럼 은주 씨가 아침에 커피를 내올 때 손이 살짝 닿으면 둘 다 움찔했다. 저녁에 함께 TV를 볼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 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자 아직은 낯선 이 감정에 대한 배려였다. 어느 날 저녁 은주 씨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았다. 기침을 자주 하시고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간데 그녀는 좀 으슬으슬해요. 감기인가 봐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열이 많이 오르신 것 같았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에 은주 씨 방에서 힘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걱정되어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은주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나는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은주 씨, 깨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요도.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나는 급히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와서 먹이고 차가운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다. 밤새 은주 씨 곁에서 간병을 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먹여주었다.
새벽 무렵에야 열이 조금 내려갔다. 은주 씨가 잠시 눈을 뜨더니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내가 일어나려는데 은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은주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제가 이상한 사람 같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주 씨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이렇게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찡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은주 씨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요? 내가 은주 씨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었다. 열기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다. 많이 좋아졌네요. 네, 게와 내 덕분에? 네. 그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은주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저 이상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은주 씨가 고개를 저었다.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이상해요. 그 고백에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은주 씨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당신 보면 왜 가슴이 뛰어요. 그 솔직한 말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은주 씨의 뺨에 손을 올렸다. 저도 똑같아요. 정말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주 씨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은주 씨의 열은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싶어 했다. 이제 괜찮으니까 가서 주무세요. 하지만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은주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니 은주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도연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뭘요? 은주 씨가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신이 여기 온 후로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 고백이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은주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다. 우리 오고비 이래도 될까요? 뭐가요?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게 기도 화붕에 내가 은주 씨의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연히 괜찮죠. 우리 운이와 정도 잘 튀어?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은주 씨가 내 품에 안겼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천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따뜻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저도요,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네요. 은주 씨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도연 씨,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나의 심장뿐 아니라 아래쪽까지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은주 씨,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내가 은주 씨의 말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입술에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 느낌은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은주 씨는 내 목에 팔을 감으며 더 깊은 키스를 원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간절함과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 씨, 몸이 달아올라요. 은주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몸을 떨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떨림이었다. 은주 씨, 저도 참기 힘들어져요. 어떡해요? 나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아 내 가슴팍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심장이 뛰고 아래쪽도 이상해요. 은주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수줍게 웃었다. 정말? 이 나이에도 그런 게 되는군요. 당연하죠. 은주 씨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은주 씨를 침대에 눕혔다. 부드러운 이불 시트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정말 괜찮은 거죠. 후회 안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너무 그리웠거든요. 이런 느낌이. 은주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천천히 할게요. 이제 아프면 말해 돼요? 고마워요. 너무 오랜만이라. 적응이 또 오래연이. 밤늦은 시간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을 은은하게 밝혔다. 그 빛 아래 보이는 은주 씨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부끄러워요. 이 나이 된 몸이. 나는 은주 씨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다. 은주 씨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도연 씨, 정말 뜨거우시네요. 은주 씨 때문이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은주 씨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우리? 이제 진짜 가까워지는 거죠? 그 말에 은주 씨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네, 당신 것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손길이 내 등을 감쌌다. 도연 씨, 이 기분 잊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은주 씨와 함께라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말보다 강한 감정들이 침묵 속에서 오고 갔다. 오랜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은주 씨가 먼저 눈을 뜨더니 내 얼굴을 바라봤다. 윤이에요?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은주 씨가 부끄러워하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어젯밤 꿈이 아니었네요. 나는 은주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꿈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현실이에요. 은주 씨가 내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 후회 안 해요. 전혀,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나는 은주 씨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진심이에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 같아요. 은주 씨는 활짝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였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어떤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연인이 된 거죠, 진짜 연인.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좋아요. 은주 씨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산속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침 준비할게요. 특별한 아침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다운댕이띠모.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다. 계란은 어떻게 드세요? 은주 씨가 하는 대로 다 좋아요. 은주 씨가 웃으며 계란을 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음식은 다르네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은주 씨가 그 말을 되뇌며 미소 지었다. 이상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침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도연 씨, 서울로 언제 돌아가세요? 글쎄요. 굳이 돌아갈 이유가 없는데요. 은주 씨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은주 씨가 좋다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었다. 은주 씨가 민박집을 할 때 나도 옆에서 도와드렸다. 손님들이 오시면 함께 맞이하고 함께 배웅했다. 사장님 부부세요? 어느 날 손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비슷한 거죠. 은주 씨가 대답하며 내 손을 잡았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마당에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은주 씨가 말했다. 도연 씨 덕분에 이 집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그날 밤 벽난로 앞에서 포옹하며 다짐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1년이 지난 후다. 은주 씨와 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이 미국에서 와서 주례를 서주었고 은주 씨 딸들도 참석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는 아들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산속 민박집에서 살고 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다. 가끔 서울에서 혼자 온 손님들을 보면 내 과거가 떠오른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 드리려 한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배웠다. 은주 씨가 어제 저녁에 한 말이다. 그렇죠. 다만 용기를 내는 순간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대답하며 은주 씨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매일 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 오늘도 함께해서 고마워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 황홍이의 찾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하다. 은주 씨는 지금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쓰며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솔밭 민박집과 은주 씨에게 감사한다. 우리의 황홀 로맨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매일 밤 잠들 때 잘 자요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새로운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오늘도 은주 씨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차를 마실 예정이다. 그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상으로 내 이야기를 마친다.